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막 계속 반전에 반전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했다, 반등했다가 막판에 또 상승폭 확대했다가 이런 스토리를 보였죠. 그러니까 초반에 시장이 주말 미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 이 제외, 이게 제가 이제 미증시하고 별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잖아요. 이게 스위프트가 증시에 영향을 좀 일부 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를 빼기로 하면서 이게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좀 하게 만드는 장초반에 이제 매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또 핵무기 이슈까지 등장했잖아요. 뭐 푸틴이 뭐 핵무기 부대에 특임을 명령을 했다더라, 뭐 핵으로 위협한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또 이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쨌든 회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그 오후에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저녁 밤 정도 되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좀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오후 막판 정도 됐을 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철수했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초반에는 주로 제재라든가 이런 위협적인 어떤 상황에 반응을 했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 시간이 다가오면서 어쨌든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위프트 제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제재하기는 좀 애매한 게, 저 전단망 안에 들어오게 하면 저게 달러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금 동향을 어느 정도 또 한편으로 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전면적으로 제외한다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건데, 어쨌든 부분적이긴 하지만 저게 배제가 되면서 오늘 좀 초반에 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때린 사람도 아프면 계속해서 때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 동영상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삥 둘러가지고 있는 줄인데, 제가 부분적으로만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부분만 캡처한 건데, 이게 ATM기 앞에 줄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저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 스위프트 제외가 되면서 자칫 현금 인출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걱정을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현금을 인출해야지라고 해서 이게 좀 줄이 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혹시 뱅크론까지 확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브라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예전에 뭐 한 5% 정도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급등인데, 저게 정상적인, 저거면 이제 옛날 FX 막 이런 거 할 때 뭐 50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거면은 하루에 1400%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금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매도를 금지시키는, 주식시장의 매도를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피해를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격을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도 협상으로 어느 정도 원하는 걸 빨리 얻고 끝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러시아도 좀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 이거를 이제 좀 그래프로 온 신한증권에서 이제 나왔던 데 보면, 장기화되느냐 짧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낙폭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커지면 주가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짧으면 그냥 별 낙폭 없이 지나가게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에너지 가격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좀 있어서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이 이제 산발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초장기로 가느냐 단기로 가느냐, 그 낙폭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결정짓겠죠. 근데 예전의 사례로 볼 때는 이미 전투가 시작이 돼버리면 저점에서는 탈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저점을 다시 내려갈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확 돌았어요.
동시호가에만 거의 2천억 원 정도 코스피 들어와서 순매수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코스닥도 역시 이제 동시호가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아마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먼저 이제 선행적인 어떤 베팅을 한 외국인들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콜 사고 풋 팔고 선물하고 현물 보면 전부 다 이제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월 말 윈도우 드레싱을 할 만한 시기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일부 투자자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이제 낙관적일 수 있으니 일단 좀 한번 베팅해 놓고 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좀 매도를 했고, 근데 수급에서 제가 좀 특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게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소형주를 계속 사요. 투신권 보세요. 투신, 금융투자도 금융투자지만 투신권이 계속해서 소형주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데 소형주 쪽을 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종목 장세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것과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11월 관련주, 주도주들,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이 수시로 극단적으로 바뀌곤 있지만 추세적으로 제법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뉴스를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종목 수급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후에 어떤 이슈를 정리해 보면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상황 자체는 지금은 악재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변동성 요인,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오락가락하면서 변동성 요인으로 전환됐다. 이건 그나마 이제 조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좀 지나간 걸로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최악의 상황이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핵, 뭐 아니면 이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기사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사실 오늘 동시호가 전까지만 해도 최근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동시호가 들어와서 10거래일 중에서 8일 매도. 근데 어쨌든 2월 초반까지는, 중반까지는 매수, 후반은 매도로 나오긴 했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어쨌든 매수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 힘이 될 수 있죠. 재료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여기에 수급 매도 주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팔진 않았다라는 점은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단계로 3월로 넘어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3월로 넘어갈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긴장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0.25%포인트 인상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을 약간은 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요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면 2차 전지, 게임, 엔터, 물론 이제 올라간 종목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군들이 작년도 11월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식 주장으로는 CFD 물량이 털리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수급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빠졌던 종목들인데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주요 종목들 비교 차트 1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움직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폭이 빨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검은색인데 이게 좀 올라가는 각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메이드, 요것도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좀 빨라졌고, 다음에 이 녹색 선은 SM, 엔터,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때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은 코스닥 지수인데 최근에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나 같은 화장품 같은 종목들도 2월 초에 강하고 산발적으로 움직였지만 좀 둔해지고, 그러니까 2월 후반부 들어서는 11월 주도주들이 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지난주 이후부터는 11월 주도주의 매수로 봤을 때는 CFD가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LG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하고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때 돼서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이 잡히게 되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 IT가 움직이면 반도체, 이제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면 뭐 코스닥에는 부품주들, 이렇게 딸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도 역시 이제 이 구도가 굳어지는지
바뀌는지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추이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